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을 충족시켜드릴 이야기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우면서도 어쩌면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소식을 좀 깊이 파헤쳐볼까 하는데요. 네네. 코스닥 상장사인 오늘이에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스테이블 코인하고 온라인 카지노, 그러니까 아이게이밍을 결합한 신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네, 저도 그 소식 듣고 이거 상당히 주목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새로운 사업 시작합니다. 이 정도 레벨이 아니고요. 그렇죠. 네, 기술, 또 규제, 그리고 시장 전략, 이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사안이라서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정말 많은 걸 시사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이에는 발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고 또 이 아이게이밍 영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 어떻게 쓰일 수 있다는 건지 네. 그리고 가장 큰 관문이겠죠. 아무래도 현실적인 사업화를 위한 면허나 준법 이슈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이거 진짜 가능한 이야기인가? 이게 핵심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핵심 질문은 바로 그거죠. 근데 제 생각엔요, 기술적인 구현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고 봐요. 아, 기술은 된다. 네, 진짜 승부는 이 기술을 가지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면허를 확보하고 또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준법 감시 체계를 갖추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시장을 공략할 건지 그 전략을 세우는 데서 갈릴 겁니다. 이 관점에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ENM이 발표한 내용부터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그 정관 변경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 목적을 추가했던데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겠다 이런 건지 아니면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정관 변경 내용을 보면 정말 광범위해요. 뭐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부터 시작해서 아이게이밍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네. 그리고 블록체인하고 가상자산 기반의 금융 투자업, 또 요즘 뜨는 STO 있죠. 증거령 토큰 발행 관련 사업, 아, STO까지? 네, 심지어 피지, 그러니까 결제 대행, 에스크로, 외환 업무까지 다 명시되어 있어요. 와, 정말 게임, 블록체인, 금융, 결제 이걸 다 아우르는 거네요. 이걸 보고 있으면 아니 이 회사 대체 뭘 하려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뭔가 그래도 연결고리가 있겠죠? 네, 그냥 막 나열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명확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 활용한 글로벌 B2B 아이게이밍 솔루션이라는 큰 그림이죠. 아, B2B 솔루션?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소싱한 아이게이밍 컨텐츠를요.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결제 정산 시스템하고 딱 묶어서 네. 이걸 해외의 다른 아이게이밍 사업자들한테 제공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중요한 건 국내 시장이 아니라 처음부터 글로벌 B2B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중심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아하. 스테이블 코인을 매개로 해서 게임이랑 결제, 금융 기능을 싹 엮어서 해외 기업한테 판매하는 모델이군요. 되게 흥미롭네요. 그럼 기술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구현한다는 건가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카지노 게임을 결제한다. 이게 아직은 좀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렇죠. 기술적인 부분은 한 4가지 정도 핵심 요소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결제 정산, 그리고 자산 보관, 그러니까 지갑이랑 커스터디 문제, 네. 또 공정성 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 통제, 이렇게 4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4가지 핵심 요소요.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죠. 먼저 결제랑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걸 뭐 업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레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용자가 예를 들어 USDT나 USDC 같은 잘 알려진 스테이블 코인을 딱 입금하면요. 네. 서비스 내에서는 이걸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오프체인 크레딧으로 바꿔줍니다. 오프체인 크레딧이요? 네, 그러니까 실제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만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게임이나 다른 서비스에 쓸 수 있게 해서 사용자 경험, UX랑 속도를 확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돈, 스테이블 코인을 내면 바로 쓸 수 있는 게임머니나 포인트 같은 거를 일단 바꿔준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럼 실제 스테이블 코인의 이동이나 정산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 단계 오프체인 크레딧, 이거 안전한지도 궁금하고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오프체인 크레딧은 그냥 내부 시스템 상의 기록일 뿐이고요.
실제 자금의 이동과 정산은 백그라운드에서 이루어집니다. 아하. 이때 중요한 것이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멀티체인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USDC 같은 경우 개발사인 서클이 제공하는 공식적인 체인 간 전송 프로토콜, CCTP라고 하는데요. 네, CCTP. 이런 걸 활용하면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에 자산을 옮길 때 흔히 쓰는 브릿지 기술이나 자산을 특정 체인용으로 이렇게 포정하는 랩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킹 위험, 혹은 자산 가치 변동 위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나 랩핑 위험이 줄어드는군요. 네, 원본 자산, 네이티브 에셋을 직접 이동시키는 방식이라 훨씬 안전하고 신뢰도도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기술적으로 그런 위험을 줄이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다음으로 자산 보관, 즉 지갑이나 커스터디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고객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고객 자산 보안은 핵심 중에 핵심이죠. 여기서는 주로 MPC이니까 멀티퍼티 컴퓨테이션, 다자 간 컴퓨팅 기술이라는 게 활용됩니다. MPC, 네. 암호화폐 지갑의 개인 키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서로 다른 주체가 이걸 나눠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한 곳이 해킹 당하더라도 전체 자산이 탈취되는 걸 막는 방식입니다. 키를 쪼개서. 네. 그리고 또 온라인 상태로 즉시 출금이 가능한 핫 올렛하고 완전히 오프라인 상태로 분리해서 보관하는 콜드 올렛을 같이 운용하고요. 또 출금 한도를 설정한다거나 다단계 승인 절차 같은 보안 장치를 추가로 두는 거죠.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는군요. 근데 카지노 게임 하면 또 공정성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조작 아니냐 이런 의심이 항상 따라다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나요? 맞습니다. 공정성, 페어니스는 아이게이밍의 신뢰도하고 직결되죠. 여기서 오늘 ENM의 전략은 듀얼 트랙, 그러니까 이원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듀얼 트랙이요? 두 가지 길? 네, 하나는 전통적인 규제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방식인데요. GLI나 이코그라 같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테스트 기관에서 난수 생성기, RNG라고 하죠. 이 RNG의 공정성을 인증받은 게임들을 도입해서 서비스하는 겁니다. 공인 인증 게임? 네, 다른 하나는 블록체인 기술에 좀 더 친숙한 사용자들을 위한 방식인데요. 블록체인 상에서 결과값 생성을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인 VRF, Verifiable Random Function, 이걸 기반으로 만든 게임, 소위 Probably Fair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검증 가능한 게임? 네, 이걸 자체 개발해서 제공하는 거죠. 이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게임 결과의 공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특성에 맞춰서 공인 인증 게임이랑 블록체인 기반 검증 가능 게임 두 가지를 다 준비한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마지막 기술 요소는 운영 통제라고 하셨죠? 이건 뭔가요? 좀 생소한데요? 이건 리스크 관리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오펜싱 기술인데요. 지오펜싱. 네, 특정 국가나 지역의 IP 주소 접근을 차단하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 온라인 카지노가 불법인 한국에서는 아예 접속 자체가 안 되도록 막는 거죠. IP 차단. 네, 또 사용자의 기기 정보를 식별하는 디바이스 핑거프린팅 기술로 부정 사용이나 중복 계정 생성 이런 걸 방지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국제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이나 단체 혹은 자금 세탁 의심 거래 이력이 있는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실시간으로 걸러내는 원래 스크리닝을 하고요. 몰래 스크리닝까지. 네. 그리고 이상 거래 패턴을 탐지하는 규칙을 설정해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기술적으로는 정말 꽤 촘촘하게 준비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말이죠, 지오펜싱 같은 경우에 그거 VPN 쓰면 우회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그런 기술적 통제가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결국 가장 큰 산은 규제 아닌가요? 특히 한국에서는 온라인 카지노가 명백히 불법인데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지오펜싱의 실효성 문제는 항상 제기되는 부분이고 100%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규제 당국에 우리는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기술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가장 현실적이고 높은 허들은 역시 규제입니다. 한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카지노 영업을 하는 것은 형법상 도박 계장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위반 소지도 매우 큽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불법이죠. 그럼 도대체 오늘 ENM은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걸까요? 아니,
국내 상장사가 국내에서 불법인 사업을 할 수는 없을 텐데요. 해외 사업자 대상 B2B라고는 했지만 그게 완전히 분리가 가능한가요? 좀 의문인데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략은 딱 두 가지로 답됩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아이게이밍 관련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스테이블코인 결제 모듈이나 공정성이 검증된 게임 컨텐츠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걸 개발해서 합법적으로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해외 사업자들한테 판매하거나 라이센스를 주는 거죠. 순수한 B2B 수출 모델입니다. 이 경우 오누리에놈은 직접 게임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거고요. 개발해서 팔기만 한다. 네. 둘째는 오누리에넴이 직접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국가의 정식 아이게이밍 면허를 취득해서 그 면허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운영. 네, 물론 이 경우에도 한국 내 접속은 철저히 차단해야 하고요. 해외 면허를 직접 딴다면 어떤 나라들이 주로 거론되나요? 면허마다 조건이나 신뢰도 같은 게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유럽의 몰타나 카리브해의 큐라사오 같은 곳들이 많이 언급됩니다. 몰타, 큐라사오. 네, 몰타의 MGA 면허는 EU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규제 수준이 높고 신뢰도도 꽤 인정받지만 심사가 매우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특히 가상자산을 취급하려면 별도의 승인 절차하고 엄격한 규정 준수가 요구됩니다. 몰타는 빡세군요. 네, 반면에 큐라사오 면허는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좀 취득이 용이하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국제적인 자금 세탁 방지 AML 압박이 거세지면서 여기도 KYC, 고객 확인이나 AML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길은 없다는 거죠. 결국 어떤 면허를 받든 기본적인 준법 사항은 진짜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거군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금 세탁 방지 AML, 고객 확인, KYC, 그리고 가상자산 전송할 때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트래블 룰 준수. 이건 이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AML, KYC, 트래블 룰. 네. 그리고 아까 말한 지오펜싱으로 허가받지 않은 지역 접속 차단하는 거, 또 의심거래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체계 구축하는 거, 책임 있는 게이밍, 리스폰시블 게이밍 정책 마련하는 거, 이런 것도 필수적으로 요구되고요. 만약 결제나 환전 기능을 직접 수행하려면 해당 국가의 금융 관련 라이센스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 부분은 전문성을 가진 현지 파트너사랑 협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죠. 이 오누리에넴의 신사업,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기술적인 어려움하고 사업적인 어려움을 좀 나눠서 본다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기술적인 난이도 자체는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봅니다. 5점 만점에 별 한 2.5개 정도? 오, 2.5개요? 네. 생각보다 낮은데요? 네, 앞서 설명드린 스테이블코인 결제 정산 시스템, MPC 기반 지갑, RNG, BRF, 게임 연동 이런 것들은요. 이미 시장에 나와 있거나 상용화된 기술들을 조합하고 응용하는 수준에서 충분히 구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막 발명해야 하는 그런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오, 기술 장벽은 생각보다 낮군요. 그렇다면 사업적인 난이도는 어떤가요? 이게 훨씬 어려울 것 같은 예감이 딱 드는데요. 네, 예감대로입니다. 사업적 난이도는 별 3.5개 이상, 어쩌면 4개까지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성공의 결정적인 경로, 그러니까 크리티컬 패스는 면허 취득, 파트너십 구축, 그리고 준법 시스템 내재화, 이 세 가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면허, 파트너십, 준법 시스템. 네, 목표하는 국가의 아이게이밍 면허를 성공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것, 또 안정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을 공급하고 법정 화폐로의 환전을 지원해줄 금융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 마지막으로 트래블 룰 솔루션을 포함한 강력한 AML, KYC 시스템을 실제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술 구현보다 이쪽이 훨씬 더 어려운 과제죠. 기술보다는 사업 환경, 특히 규제하고 파트너 문제가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수익 모델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직접 해외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B2C 모델하고 아까 말씀하신 솔루션을 판매하는 B2B 모델, 둘 중에 어떤 게 더 현실적인 선택일까요? 현재 오네리에넴의 상황, 그러니까 국내 상장사라는 점,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환경, 또 리스크 관리 측면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저는 B2B 모델,
즉 아이게이밍 솔루션 공급 형태를 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지로 보고 싶습니다. B2B 모델이요? 네, 구체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 정산 SDK, 자산 보관 및 리스크 관리 백오피스 시스템, RNG 인증 게임이나 BRF 기반 오리지널 게임 패키지 이런 것들을 모듈화해서 해외 아이게이밍 운영사들한테 제공하는 방식이죠. B2B 모델이 더 나은 이유가 뭔가요? 단순히 리스크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리스크가 적다는 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명확한 세일즈 포인트가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가져다주는 혜택인데요. 아, 혜택. 네. 기존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이 아이게이밍 같은 약간 고위험 산업군에 대해서는 승인 거절률도 높고 수수료도 꽤 비싸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P2P, 개인 간 전송에 가깝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승인율이 훨씬 높고 정산도 거의 실시간 T+0 아니면 하루 T+1 안에 이루어집니다. 와, 정산이 빠르네요. 네. 또 암호화폐 특성상 차지백, 그러니까 고객이 일방적으로 결제 취소하는 거, 그 위험도 거의 없고요. 이런 장점들을 B2B 고객사인 해외 운영사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실시간 운영 현황하고 리스크 지표를 보여주는 대시보드까지 제공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B2C, 즉 직접 운영 모델은 왜 그렇게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잘만 하면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잠재적인 수익 규모는 B2C가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져야 할 영역이 훨씬 넓어져요. 단순히 기술 플랫폼만 필요한 게 아니라 현지 법규를 완벽하게 준수하면서 효과적인 마케팅하고 고객 유치 활동을 벌여야 하고요. 네. 또 다국어 고객 서비스 CS 역량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것은 사기, 부정행위, 자금 세탁 등 끊임없이 발생하는 운영 리스크를 직접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죠. 이건 막대란 초기 투자 비용뿐만 아니라 매우 높은 수준의 국제적인 준법,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국내 상장사가 직접 이 모든 리스크를 감당하기에는 좀 부담이 너무 크다는 판단입니다. 아, B2B가 더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이 아이게이밍 솔루션 시장도 이미 경쟁이 꽤 치열할 것 같은데요. 후발주자인 오늘이 NM이 내세울 만한 차별화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 결제,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몇 가지 차별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규제 친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규제 친화성? 네, 예를 들어 USDT보다는 상대적으로 규제 당국하고 소통에 좀 더 적극적인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주로 사용하고 또 거래 수수료가 저렴하고 속도가 빠른 이더리움 레이어 2 같은 확정성 솔루션을 활용하면서도 KYC, KAML 절차는 철저히 준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둘째는 정산 프로세스의 표준화와 투명성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CCTP 같은 공식적인 체인 간 전송 인프라를 기반으로요. 브릿지나 랩핑된 자산이 아닌 원본 네이티브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만을 취급함으로써 정산 과정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는 검증된 방식으로만 자금을 다룬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규제 친화적인 기술 선택하고 표준화된 정산. 또 다른 차별점은 없을까요? 셋째는 아까 설명드린 듀얼 게임 라인업 전략입니다. 규제가 강한 시장에는 공인인증 RNG 게임을, 크립토 네이티브 시장에는 검증 가능한 VRF 오리지널 게임을 동시에 제공해서 다양한 고객사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거죠. 네, 듀얼 라인업? 그리고 넷째는 데이터 기반 운영 지원입니다. B2B 고객사들이 단순히 솔루션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사업 성과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결제 승인율, 정산 속도, 고객 생애 가치, LTV나 고객당 평균 매출 RPU, 재입금 전환율, 리스크 경보 발생 건수 같은 핵심 지표 KPI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운영 대시보드를 제공하는 거죠. 아, 대시보드. 네. 우리 솔루션을 쓰면 당신의 사업이 더 효율적이 된다는 점을 데이터로 딱 보여주는 전략입니다. 와, 그럴듯하네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운영 효율성까지 지원해준다, 이런 거군요. 만약 오늘 ENM이 이 로드맵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대략적인 시간 계획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예상이겠지만요.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로드맵입니다만
초기 한 3개월 정도는 목표 시장하고 면허, 예를 들어 몰타나 큐라사오, 이걸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규제 요건에 맞는 상세한 결제, 커스터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겁니다. 네. 동시에 지오펜싱, 월렛 스크리닝 같은 필수적인 컴플라이언스 도구 도입을 결정하고요. 그러니까 정책과 기본 인프라를 다지는 시기죠. 초기 3개월 동안 정책하고 도구 준비. 그 다음은요? 그 이후 3개월에서 한 6개월 차 정도에는 개발된 결제 정산 SDK를 실제 운영 시스템에 통합하고 외부의 유명 게임 개발사들하고 RNG 인증 게임 공급 계약을 맺는 단계입니다. 아, 실제 개발과 계약. 네, 동시에 자체적으로 VRF 기반의 오리지널 게임 프로토타입을 최소 1종 이상 개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솔루션의 핵심 구성 요소들을 확보하고 통합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1년 차까지의 목표는 뭘까요? 6개월에서 12개월 차에는 실제 아이게이밍 운영사 한두 곳 정도를 파일럿 파트너로 확보해서요. B2B 형태의 개념 증명, POC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OC 진행. 네. 이 POC를 통해 우리 솔루션을 사용하니 실제로 결제 승인율이 얼마 올라가고 정산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다 같은 구체적인 성과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걸 바탕으로 정식 B2B 공급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죠. 실제 시장에서 우리 솔루션의 가치를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단계별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 사업에 내재된 위험 요인들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스크는 크게 한 3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법적 및 평판 리스크입니다. 법적 편파 리스크. 네. 가장 치명적인 시나리오는 한국 거주자 접속 차단에 실패하거나 혹은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을 과장하거나 오해를 살 만한 홍보를 해서 법적 문제나 사유적 비난에 직면하는 경우겠죠. 이걸 막으려면 지오펜싱 기술을 최대한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건 물론이고요. 마케팅이나 IR 활동 시 대상 국가와 메시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모든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에 법무팀의 철저한 검토를 거치는 프로세스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네. 법적 평판 리스크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겠군요. 다른 리스크는요? 둘째는 AML 자금 세탁 방지 및 국제 제재 리스크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국제 제재 대상자나 테러 조직의 자금이 유입되거나 또는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믹서 같은 서비스를 이용한 더러운 돈이 흘러들어올 가능성이죠. 아, 그런 위험도 있군요. 네, 이건 아까 언급한 원래 스크리닝 솔루션을 도입해서 의심스러운 지갑 주소를 사전에 필터링하고 이상거래 탐지 규칙을 정교하게 설정하고 자동화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규제 당국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막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도 중요하고요. 마지막 리스크는 어떤 건가요? 셋째는 B2B 모델의 약간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 파트너, 즉 오퍼레이터 리스크입니다. 우리가 솔루션을 공급하는 그 해외 아이게이밍 운영사 자체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아, 파트너사 문제. 네,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면허 갱신에 실패하거나 재무 상태가 악화돼서 우리한테 정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하려면 계약 전에 파트너사에 대한 철저한 실사, 듀딜리전스라고 하죠. 예를 들어 면허 상태, 재무 건전성, 주요 주주나 경영진의 평판 등을 꼼꼼히 체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산 대금을 직접 주고받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맡겨두었다가 조건 충족 시 지급하는 에스크로 방식 같은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다각적인 검토와 대비가 필요한 사업이네요. 오늘 오니에넴의 스테이블 코인 곱하기 아이게이밍 신사업 도전을 통해 기술, 규제, 시장 전략이 얽힌 이 복잡한 방정식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신다면요. 네, 결국 기술 자체는 이미 구현 가능한 수준에 와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성패는 어떤 국가의 면허를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할 것인가, 얼마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철저한 준법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시장을 타겟으로 어떤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는 이 사업 전략과 실행 역량에 달려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보다는 합법적인 사업 구조 설계와 운영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곱하기 아이게이밍이라는 조합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법규를 준수하면서 어떻게 영리하게 설계하고 실행하느냐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내 직접 영업이라는 그 불가능한 선택지를 배제하고 해외 면허 기반의 B2B 솔루션 사업과 투명하고 표준화된 스테이블 코인 정산 시스템이라는 카드로 승부수를 던지겠다. 이런 전략적 판단으로 이해되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미래 금융과 기술의 변화를 읽는데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새로운 금융 기술이 기존의 규제가 강한 산업하고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기회가 공존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련 규제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또 어떤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질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으로 저희에게 힘을 좀 실어주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